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주 뵙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도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세미나 준비들과 워낙 좀 최근에 수술 환자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일상이 좀 바쁘다 보니까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치과에 관련된 여러가지 그런 이야기들, 디지털 프라치에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를 가면 평생 내가 다닐 수 있는 치과인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치과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으십니다. 네, 접근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이 치과를 내가 방문해서 내 평생 주치의로서 치료를 받고 나의 치과로 선택을 할 만한, 아니면 또 기존에 이렇게 치과를 다니고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치과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치과가 나한테 적합한가를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실제로 치과를 방문했는데 내가 치료받는 부분이 정확한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관점들로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이 큰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아우러서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또 터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들었을 때, 내가 방문하려는 치과에서 그 치과는 무조건 그냥 가면 무조건 이를 뽑는다더라, 그런 개념으로 그런 돼 있는 그런 치과인 것 같으면 좀 사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연 치아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가 상하거나 썩었을 때 신경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차원이 높은 그런 기구들이나 도구들을 사용해서 진료를 하는 치과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들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디지털 프라치를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전학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까운 치아들도 간혹 우리가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치아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이 치과에 있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라 보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는 풍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치주질환 풍치에 대해서 그 치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환자의 잇몸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또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비용이 좀 저렴하면서 치료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병원을 운영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도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 저가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분명히 그 치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자분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보험 임플란트를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검사를 하고 조사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한 30만 원, 40만 원대 지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30%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도 규정을 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 너무 저가형으로 가는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취급할 때는 그 치과에는 조금 아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제가 포인트로 잡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고 싶을 때 치과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치과에서 시술하시는 그 원장님이 어느 정도의 임상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인들이나 아주 손을 잘 다루는 쟁이가 된다죠. 쟁이가 되었을 때 어느 거든지 한 1만 번 정도를 하게 되면 장인이나 쟁이의 그런 수준에 돌아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임플란트 시술을 해보지만 지금도 조금 아쉽
싶다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한 1만 번 이상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치과를 찾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TV에 요즘 보면 막 명의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그 명의 프로그램 같은 거 봤을 때 어느 파트에 아주 명의가 되어 있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시술을 정말로 많은 시술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과에도 그런 명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요즘 뭐 신규 개원하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 뭐 잘못하고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많다고 해도 엉터리로 하고 잘못되고 그런 경우들도 간혹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면서 성공률이 아주 높고 나오는 결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그런 기술의 그런 경험을 가진 원장님을 찾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몇 분까지 했죠? 3분까지 했네요. 어디까지? 몇 분까지 했죠? 네 번째는 또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그 치과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계속적으로 하느냐. 최근에 환자분들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2년 전에 3년 전에 했는데 치과가 없어졌어요. 이래가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치료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좀 잘 돼 있고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있어 왔을 때 본인이 치료받은 치과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고 와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재수술을 하고 산정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환자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치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있으면서 결국에는 꾸준하게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은 환자들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치과의 그런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없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하고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치과가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할 내용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주로 방문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치과를 방문했는데 원장님은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물론 치료 과정에서 원장님이 진단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치료 과정에서는 병원의 여러 선생님들이 그 과정들을 담당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치료의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고 병원에서 그냥 직원들만 관여를 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책임지고 그 부분들을 갖다 관여해 주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그렇게 얼마나 좀 챙겨주느냐 그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라 보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이 시작하기 전에도 오늘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 될 거고 끝나고 나면 수술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또 예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수술을 하신 원장님이 이렇게 짚어주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술하고 누가 수술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결과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가지고 또 환자분들이 오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술을 내가 해봐야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도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수술했을 때 그 환자분들을 좀 챙긴다는 의미는 어떨 때는 보면 그냥 문자만 드리릭 와가지고 전달이 되고 수술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병원에서 수술 전에 환자분의 컨디션 몸 상태가 어떤지 수술 받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전화상으로 확인이 서로가 되고 또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당일이나 그 다음날 그게 서로 병원에서도 이게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수술 이후에 이전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치과 선택에 있어서 좋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치과를 어떻게 또 선택하고 내가 평생 그 주치의로서 치과를 이렇게 찾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더 다른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 번 더 터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무래도 처음 이제 치과를 방문하게 되면 저도 다른 병원을 방문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혹시 이제 유튜브를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하는 관심을 가지시고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저희 치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유 치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그냥 끝내면 될 걸 갖다가 또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